이상 좀 더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라 그래서 온다고 뭐 자기 준 것도 아니고 그러죠. 여러분께서 우리 당 잘 되게 하고 대통령 일 잘하게 하고 그래서 내일 총선 때 이거 이어서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 쪼개서 오셨으니까 거짓말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애국자시다. 정말 우리당의 사랑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 한 15분 정도 할애받아서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좀 심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실 제가 정말 마음 쏙쏙 드는 말씀을 한 분이 두 분 계신 우리 정선희 위원장님, 우리 민주 위원장이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인생, 경제 이거 챙겨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무슨 기술을 펴도 우리가 이 총선에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대통령 우리 당 후보를 뽑아주고 그뿐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 여부가 참 많이 높아져 있는데 그래도 응원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 좀 잘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전당대회를 잘 도와서 정말 인생 잘 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안상수 전 시장님 계십니다만 살림도 살아보는 사람이 잘합니다. 우리 이전 시장, 저기 안상수 시장 계실 때 어마어마한 인천 발전을 위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시장 하면서 이제 이정부 시장이랑 같이 전 시장에 같이 갔던 시기였습니다. 인천에서 전국 광역시도지사 회의에 있어서 나왔더니 이거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 봤더니 천지개벽을 했어요. 야, 이게 간이 얼마나 큰 일을 쓰였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많은 여러 후배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기반을 잘 닦아놓은 것이 인천을 더 큰 도시로 그리고 서울의 위성 도시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도시로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올 때마다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살림을 살아본 시장에서 살림을 살아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미래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당 대표도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국회의원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울산광역시장을 하다가 송철호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지층을 하다 송철호를 당선시킨 선거공작에 휘말려 쫓겨났다가 백수로 한 2년 있다가 다시 국회로 들어와서 활동합니다만 제가 그 이전에 판사도 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겪어봤는데 제일 민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행정. 말초식이 하나하나를 다 현장에서 뛰는 것이 지방자치정부인데요. 지방정부가 우리 민생들의 아픈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경험을 갖춘 것이 여당 지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국회의원 할 때만 하더라도 막연하게 민생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뭐가 더 다급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진짜 삶을 살아보니까 대규모 프로젝트 한 그건 관심이 없고요. 도대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일을 잘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될 우선순위 우리 민생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행정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보면 2020년, 2021년 두 해 사이에 지금 아파트 값이 딱 6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딱 두 해 사이에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집값 올린다고 또 세금도 샀던 얘기고 그런데 그것도 기반이 없이 사상 누각세를 올려놓으니까 작년 한 해 이제 절반으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이 가장 전국 통계 보니까 심각해요. 전국 전세 보증금 사고 못 돌려주는 깡통세라는 사고 그것이 작년에 접수된 것 중에
약 한 27%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터무니없이 폭등했다가 또 갑자기 폭락을 하니까 올라가서 또 손에 내려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 경험 없는 사람에게 살림을 맡겨놓으니까 죽어나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가 예단이 되었으니 이런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게 민주당하고 재작년 작년에 그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싸우다 보니까 고소고발을 7번 당했습니다. 이재명 저 사람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됐더니 뭐 내가 허위사실 요구했다고 온갖 고소고발에서 7번을 당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종합 비리백화점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다고요. 종합 비리백화점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고소고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고소고발 7개나 당했는데 저는 전면에서 최대선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보수당이잖아요. 보수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체면 차리고 나 이미지 구기기 싫어. 얼굴에 남들한테 뭐 이렇게 아주 인상 찍는 거 싫어. 이미지 정치할래. 라고 생각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를 하냐? 자기가 지키는 소중한 가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걸 침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침해하든 말든 내가 배지 달기 위해서 계속 하겠다.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장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장 싸우고 있는데 최근에 그 민노총에 대해서도 민노총이 갑자기 워낙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민노총을 해체해서 세상을 살자 그렇게 외쳤더니 박수 좀 주십시오. 민노총을 해체해야 세상이 살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기현을 사퇴시켜 세상을 살리자. 그러다가 김기현 거입을 다물라 이래서 제 지역구 울산에서요. 울산에 현수막을 쫙 붙여놨어요. 거기 보니까 김기현 거입을 다물라. 뭐 김기현을 사퇴시켜 세상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뭐 김기현 두고 보자. 뭐 온 동네 현수막이 붙어 난리인데 당연히 저는 그럴 줄 알았죠. 왜 안 몰랐겠습니까? 울산이 민노총이 본산지인데 거기서 민노총이 처음 탄생을 했는데 지금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가장 강성 민노총 전임원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제 유권자들인데 저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 때문에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지켜야 될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소수당이라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것이 돼야 일도 할 수 있고 아파트 값이나 일자리가 이것이 해결되는데 그걸 못하게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냐 싸워. 엉터리로 가로막고 있으면 그래서 싸우는데 그냥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강할 때는 우회를 해서 옆으로 쳐야 돼요. 상대방이 약할 때는 우리가 정면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수를 잘 양수를 잘 겸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 일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그걸 잘했다고 사실을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왜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치열하게 싸워서 그래서 국회 상위원장도 다 차지하고 법사위원장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만약 우리 당이 만약 가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온갖 특검도 뭐 다 통과시켜야 건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협상 하나가 중요하고 문구 하나가 중요한데 싸울 때 싸우면서 어떻게 싸우느냐? 그 싸우는 힘은 민심에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옳은 말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쁜 말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득하면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이 위를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야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협상하는 것도 제가 1년 동안 아주 잘 해서 진술을 보여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이만희 의원님 계신데 이만희 의원님이 그때 같이 우리하고 일을 했던 분인데 우리 당내 의원들 중에 김기현 도중에 그만두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죠. 그죠? 그런 만큼 당내에서 제가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싸우면서 협상해서 국민들과 더불어가는 우리 국민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우리 당이 그 도덕성 또 서민 대표 이런 모습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결코 뒤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당을 보고 부자정당이라고 그러고 외민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바깥으로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게 5년 맡기는 문재인 정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네 하는 것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학생운동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계급장 달고 말하고도 할 대로 계속해서 이래저래 빼먹었죠. 그죠? 네.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재작년에 국회에서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대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대표 연설을 한 유튜브 조회수 합쳐서 700만 조회하십니다. 그게 50분짜리 연설인데요. 50분짜리 연설했는데 그 어떤 분은 그걸 2번 봤다, 3번 봤다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은 보면서 눈물 흘렸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치인이 한 연설을 가지고 눈물 흘린다, 2번, 3번 봤다, 50분짜리 상상이 어려운데 왜 그러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적 하는 거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데 누가 나와 속 시원하게 걸러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김건희 말 들어보니까 내가 막 속이 확 풀린다. 그런 말씀이셨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을 엉뚫어줄 수 있는 그런 철학과 가치를 저는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도덕성 면에 있어서는 제가 김건희가 청렴결백한 정치였다는 것은 누가 보증해 줬냐? 민주당 맞아요. 문재인이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저 김건희 뭐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영장 신청을요 몇 번 했냐면 39번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구속 영장 무려 39번의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미쳤다. 대단하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안 죽고 지금 까딱없이 살아있죠. 왜 그러냐? 내가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내가 청렴결백하게 20년 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도덕성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면 저 사람 깨끗한 거는 민주당이 다 인정해줬다. 보증서를 민주당이 끊어졌죠. 거기다가 제가 이게 우리 집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좀 많이 망해가지고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토큰, 그 당시 토큰, 버스 요금 이거 내 돈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1시간 가방 들고 걸어다녔었던 무거운 가방 거기다가 전기 도시락도 넣어다니거든요. 그 들고 다니면서 단어장 꺼내갖고 영어 단어 외워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어려운 집안의 아들로 살아서 사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그리고 사업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결혼해야 될 때 이게 사업 연수를 다닐 때인데 사업 연수를 다닐 때 마담 뚜 있잖아요. 마담 뚜. 마담 뚜가 뭐냐면 왜 사업 연수를 다니는 사람 앞으로 판사나 검사 되는 사람들한테 그 부잣집 딸 소개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마담 뚜라고 그랬는데 거기 선보자고 집에 연락이 오는데 제가 선보자는 걸 딱 거절했거든요. 선보자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벌쩍 뒤집어졌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사귀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 편지 써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춘기 있을 때 바로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1학년 밑에, 저보다 한 학년 밑에 교회, 제가 교회 오빠였는데 그래서 연애를 해서 17에 연애를 했고 나 이제 30대 결혼 13년도 쭉 연애를 했습니다. 첫사랑하고 끝사랑이 되길 잘 모르거든요. 일견 다시 그런데 제가 선을 안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애하는 걸 알고 있죠. 당연히 어떤 분들한테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물으시더니 네가 그 여자하고 왜 결혼을 하려 하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약속?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니까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판사가 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판사 되기 한 6개월 전입니다. 판사가 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벌금도 매기고 징역도 보내고 배상금도 내라 그러고 그게 판사가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여학생하고 이를 손가락 걸고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13년이나 연애를 해놓고 만약 그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아무튼 내가 양심에 찔려서 판사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반대를 왜 했냐? 워낙 가난한 집안이어서 방문 한 4평대로 방 한 칸 가지고 22살에 장모님 결혼하시는데 애를 낳고 24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애 낳자마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육군 하사 육군 하사 보건과에서 겨우 살게 된 집안인데 그 피난민촌에 방 4평대를 하나 갖고 있고 그 집안이 어떤 집이냐?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수해문 피난민촌에 있는 공동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옷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방 한 칸짜리 집인데 그 집 딸하고 결혼한다고 보니까 그래서 졸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설득을 하고 승낙을 받아서 결혼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집안 아들이 그보다 더 가난한 집 딸하고 만나서 결혼 살림을 자식을 낳습니다. 본인 신혼 살림을 청남에서 단칸방에 판사가 돼서 신혼 살림을 납니다. 단칸방에 첫 신혼 살림을 나서 거기서 애 낳고 살던 방 안에 요강이나 요즘 요강 없죠. 요강 갖다가 살았더니 그렇게 해서 제가 신혼살림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것이 뭔지도 알고 정말 힘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 그것을 누구보다 절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우리 인생을 챙기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그런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민 출신, 흑수 출신이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에게 저는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되고 부자정당의 임지도 벗어날 때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대통령하고 마음을 잘 맞춰야 일이 된다. 대통령하고 자꾸 그러면 일이 안 되고 일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에이 잘못 뽑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하고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심동체 우리가 그런 운명 공동체니까 그렇게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김대리가 일 잘해보니까 이런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근데 당 대표만 사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최고인들하고 손발 척척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지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계신 우리 이만희 의원님 그때 수행 단장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가장 신임하고 그리고 늘 평소에 곁에 두는 아주 훌륭한 우리 의원님이시고 제가 능력을 보았던 분이어서 정말 훌륭한 우리 최고위원 후보시라고 생각하고요. 온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님 좀 전에 말씀드린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당의 아주 아이돌 아이콘 그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당을 적게도 만들고 역동적에도 만드는 그야말로 얼마나 봐도 기분이 좋은 정말 우리 당을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정당을 만드는 데 큰 역할하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오셨는데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방송에 나와서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오신 말씀인데 세 분 중에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세 분 중에 다른 분은 오늘 안 오셨으니까 세 분 중에 좋은 분들 여러분 잘 선택해 주셔서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분당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저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